자, 요즘 뭐 주택 시장이 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네. 한쪽에서는 집값이 지금 뭐 좀 떨어지는 징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뭐 신고가 소위 예, 그렇죠. 예, 신고가 행진. 예를 뭐 이런 계속, 얘기 자주 예, 나오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강남 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예, 여전히 뭐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남 불패론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강남 예. 불패론 들어보셨죠?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남의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강남에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게 오히려 강남이 싸다. 예. 뭐 역차별의 시대. 이제 강남권이 제일 싸다.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9월에 불장이었죠. 10월 들어오면서 뭐 대출 규제의 영향도 있고 금리 예. 인상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파트값 상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강남 상구는 꼿꼿하다. 예. 고가 재개발 재건축 매물 품귀 여전하다. 뭐 그래서 초양가 인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 오히려 강남은 강북은 내리고 강남은 신고가. 이 하락 거래 늘었다고 하는데 강남은 보니까 오히려 막 신고가를 하더라. 거래 절벽 강남 서초 팔렸다 하면 신고가다. 예. 강남 상구 인기 행진 여전하다. 돌고 돌아 강남. 대개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가 돼가지고 예. 사실은 현금 15억 이상 뭐 강남에 팔리는 게 40억 50억 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뭐 전세 갭 투자도 안 돼요. 그러면 현금으로 40억 50억 70억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강남은 현금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예. 특히 이게 왜냐 똘똘한 한 채 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으로 고가로 거래된 걸 한번 보시죠. 예. 한양 8차 아파트 압구정. 압구정동. 네. 이게 1년 사이에 24억이 올랐어요. 예. 뭐 7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예. 2000년 7월에 47억 8천만 원이었어요. 예. 이게 2019년에는 4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거의 2019년하고 비교하면 30억이 올랐어요. 배가 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배에 육박할. 그렇죠.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84년 건축돼서 물론 재건축 기대감이 있겠죠. 예. 그래도 야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와 평당 1억 시대 1억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아파트 압구정동 예. 3년 만에 40억 폭등했어요. 네. 구현대 이게 6실자에 네. 80억에 거래가 됐어요. 80평형인데 예. 2018년에 40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딱 2배예요. 40억. 평당 1억입니다. 1억이죠. 예. 이것도 물론 재건축 호재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그다음에 종부세 폭탄을 맞고 대출이 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80억 없으면 못 사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압구정 현대 2차 팔고 현대 7차 샀더니 중개 수수료만 1억 원이더라. 보유세 80억 찍은 보유세 이건 다주택 아닌 경우에도 1주택자. 1주택가 예. 7,7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내년 되면 아마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거의 1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공시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예. 이제 신규 아파트 볼까요? 네. 저거는 이제 평수가 큰데 그렇죠. 네, 큰 뭐 좀 평수들. 특수한 예라고 하지만 아리파크, 아크로 리버파크, 예. 반포동이요. 예, 반포죠. 이게 34평형, 우리 84 국평형이라고 그러죠. 국민평형. 이게 42억에 팔렸어요. 뭐 유명한 화제가 됐어요.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예. 26억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20억 가까이 이것도 뭐 18억 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전세가 22억. 아, 전세값이 뭐 거의 한 7천. 강남에서도 약간 예. 구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퍼스티지. 예. 솔직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좀 지은 지 좀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축은 아니지만 10년 10년 정도 됐지 됐죠. 않습니까? 예. 이게 135.92 전세값이 33억이에요. 네. 우와 이거 뭐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니까 이 매매가가 아닙니다. 예, 이게 전세값입니다. 23억 하던 게 6개월 사이에 뭐 33억이 됐다.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면 옛날에 강남 불패론, 예. 버블 세븐 뭐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0년 노무현 정부 시절 그렇죠.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강남 잡겠다고 그냥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막 폭격을 가했죠. 그때는 이제 강남 불패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학군 수요였죠. 그래서 뭐 강남 불패론을 끊어야 한다. 뭐 강남 불패는 이제 사라졌다 없다. 네. 뭐 이런 논란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되는데 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네, 안정될 집값이, 거야. 네. 근데 강남은 이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외가 외적으로 지금 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정부 규제가 예. 촉발한 강남 불패론이다 이번 강남 오히려. 오히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0억, 40억 뭐 이런 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어쨌든 누군가 현금을 그것도 그냥 대출 없이 현금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주가 폭등이나 비트코인 폭등 뭐 이런 걸로 현금을 뭐 100억, 200억, 300억씩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산다. 예. 요즘 그거 보면 또 스톡 옵션, M&A를 통한 신흥 자산가들 예. 그런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다음에 강남학원 현우진 그 유명한 그 있지 않습니까?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예. 100억짜리 샀지 않습니까? 150억짜리 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팝스타 우리 아이유 예. 그 100억짜리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흥 고연봉 셀럽들이 사는 거다. 예. 뭐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동안 그 노무현 정부 때 강남 불패론 논쟁이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강남 불패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죠. 예. 상당 기간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강남 불패론에 얘기들이 쭉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강남 불패론이 그러면 왜 그때 쭉 들어갔냐? 교육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예.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굳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전국 서울에도 뭐 곳곳에 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학원 강의, 아까 현우진 같은 일타 강사들이 그 전에는 대치동에 명문 학원에 가지 않으면 그런 유명 강사의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 강의가 보급화돼 확대되면 인터넷 강의로 그냥 뭐 굳이 강남 안 가도 된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불편의 아주 유력한 근거가 학군 수혈련이었는데, 예. 근데 이게 2019년에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폐지하겠다. 예. 그런 뭐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걸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차피 내년 대선이니까 또 내년 대선 이후에는 이 교육 정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강남의 어떤 수요를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게 네.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또 강남 불패론이 사라졌던 이유 중에 회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이에 강북에 신흥 부촌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예. 한남더 힐, 나인원 한남. 한국의 최고가 아파트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성수동의 아크로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즈, 트리마제. 오히려 한동안은 강남보다는 이런 그렇죠. 지역들이 예. 더 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강남 불패로는 솔직히 말하면 대치동 주변 아니었습니까? 압구정동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반포가 리딩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서초죠. 예. 소초. 그다음에 잠실도 크고 있고 네. 이제 마레프, 마포도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좀 적은 반면에 네. 이제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신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수요가 좀 분산이 좀 어느 정도 된 측면도 좀 있다. 있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강남의 가치라고 하면 직주 근접.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초동에 더군다나 삼성타운이 지금 뭐 2000년대로 이제 리딩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그룹. 그다음에 이제는 삼성동 현대타운 들어오죠. 예. 현대건. 그러면서 테헤란밸리 테헤란밸리섬 쭉 하면서 이런 직주 근접형 그거 때문에 강남 불패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구별로 보면 서초, 강남 서초가 압도적이에요 일자리가.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운 데서 하겠다는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남의 어떻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 이론을 보자면 빗장도시라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 빗장 도시. 예. 게이티드 시티라고 예. 부자들끼리 모여 산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도 보면 부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상상 뭐 저희 지난번에도 여러 번 그렇죠. 소개시켜드렸죠. 대표적인 데가 뭐 베벌리 힐스라든지 뭐 예, 여러 군데 이런-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도 예, 뭐 아주 말씀하시죠. 붙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남이 어떤 뭐 일부 지역이지만 빗장 도시화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강남이라는 브랜드 파워. 너 어디 살아? 나 강남 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브랜드 파워다. 그다음에 부자들의 전국적 수요. 예. 강남 아파트 매입 4명 중 1명은 외진이다. 일종의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안전자산. 예. 그래서 강남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논의들이 뭐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론을 뒷받침하는 거죠. 런던, 뉴욕, 도쿄 예. 전 세계들의 부자들의 수요. 그러니까 강남 우리가 강남이 전국적 수요가 있어서 예. 부자들의 수요가 있어서 집값 안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러면 그거 다 한국이지만 뉴욕, 런던, 도쿄는 어떤 수요입니까? 전 뉴욕, 세계죠. 예. 전 세계죠. 뭐 예. 중국, 러시아, 뭐 남미, 예, 뭐 아프리카에서 떼부자들이 뭐, 몰려 예, 뭐 예. 그래 와서 우리 재벌들 중에도 또 가진 데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지난번에 무슨 뭐 누가 뭐 비버리 힐스인가요? 뭐 어디? 네,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미국의 집을 좀 샀죠. 샀죠. 예. 또 정의선 부회장도 누, 아마 맨하탄에 무슨 출장용으로 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뭐 전 세계 부자들의 소요가 많은 뉴욕, 특히 뉴욕이 제일 크죠. 지금 안 떨어지느냐? 아니다. 중국 대기업이 샀던 뉴욕의 콘도원 57 예. 이게 2015년에 562억 원에 사들였는데 예. 이게 뭐 한 5년 지나서 335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작년 기사예요. 2020년 7월 이게 팬데믹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맨하탄 그렇겠네요. 아파트 값이 17.7% 폭락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강남하고 비슷하다. 강남의 어떤 가격하고 고급 아파트하고 해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또 런던도 집값 정점 찍었나 4분기째 하락.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뉴욕, 런던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그런 글로벌 시티에서도 어떤 세계 경기 예. 이런 거에 연동해가지고 집값이 오르기도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더라. 예.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불패론이나 강남 불패론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금리 인상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어쨌든 보면 음마동 대치 아파트 2006년에 11억 6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예, 예. 2013년에 6억 8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예.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예. 예. 도곡 렉슬 예. 33평 15억까지 올랐다가 2013년에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67장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47평 25억 5천이었는데 15억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36억 하던 게 64평형 예. 21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경기 침체, 예.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수요가 감소해 버리면 아무리 강남이든 어디든 떨어지더라 이런 역사는 또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남이 막 가격이 고가 주택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 평균 이상의 오르로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만 예. 저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금 40억 하던 게 3년 지나서 80억 됐다. 그럼 80억 하던 게 3년 지나면 뭐 160억이 될 160억이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 보면 이제 고가 주택의 수요가 서울에서도 좀 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강남 불패는 대치동, 압구정동 이제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고가 주택들의 분포를 보면 예. 서초동, 반포동, 개포동, 흑석동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제 가격대들도 새 아파트 중심으로 올마다 있는 생각이 들어요. 예. 흑석동도 요즘 강남권 새 아파트로 포함되면서 뭐 3, 40억짜리 아파트가 널려 있고, 네. 잠실도 이제 국평도 이제 그렇죠. 30억에 네. 600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만 강남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에도 보면 성수동, 마포, 종로 경희궁 사이 네. 그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과천도 지금 가격이 꽤 올랐죠.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도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뭐 가격이 높이 오르더라고요. 예. 물론 아직 강남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보면 현석동에서도 국평형인데 네. 23억.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의 수요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현금 부자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약간 우리가 착시가 빚어지는 거 아니냐. 예. 아까 했지만 평당 1억 아파트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예. 평당 뭐 그래서 아파트 보면 160억짜리 아파트도 거래되고 네. 뭐 100억대 거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옛날부터 재벌급 부자들의 그 어떤 단독주택 수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한남동이니 저 성북동에. 근데 이게 재벌 2, 3, 4세로 오면서 이 양반들이 아파트 키즈예요. 그러니까 딱 대가족들 모여 살지 않다니까 수요가 아파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중견 창업 세대, 스톡옵션 받은 CEO, 아까 했잖아 아이유 같은 뭐 연예계 셀럽, 그다음에 박인비 같은 스포츠 셀럽, 그다음에 학원 재벌들 이런 양반들 단독주택에 안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고급 아파트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사실은 그런 수요라는 건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던 일종의 100억대, 200억대 수요들이 아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수요가 변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착시라고 저는 또 착시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 보통 이게 단독주택이 거래가 되면
가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는 게 표준화된 상품이니까 자, 그 아파트에 한 1000가구가 있어요. 동일한 게. 그게 한 개가 거래돼 버리면 그 전체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 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종의 주택의 주식 시장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다음에 우리 또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닌가요? 인터넷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오늘의 신고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부 고가 주택의 거래가 마치 강남 불편의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강남 불패론 얘기하면서 신고가 행진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종부세 폭탄 이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에 막 10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고 5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한정 줄을 서서 나래비를 서 있다면 아마 강남 불패의 신고가 행진은 지속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흔히 얘기했지만 대출 규제. 그러니까 예. 대출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역대급 종부세 폭탄. 예. 지금 강남에 집 두 채면 올 선수 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200만 원에서 올해 한 뭐 6,700만 원 정도로 뭐 거의 2배 뛰어요. 한 채 있어도 사실은 아주 고가 주택은 뭐 한 3, 4천만 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물론 이게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뭐 한 후보는 예. 종부세 예, 뭐 양도세 아예 뭐 뭐 1주택자 가면, 예. 종부세는 폐지하겠다 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아직은 종부세 뭐 때려도 일단 버틴다 이런 심령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예. 글쎄 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그렇게 보유세 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알 수가 뭐 없는 대봐야 거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파트 국평 40억 시대 80억 80평짜리 80억 평당 1억 시대 이게 지속 가능하냐 마냐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네덜란드에 튤립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1600년도에 있었는데 뭐 흔히 제조의 묻지마식 투기로 얘기하는데 튤립 뿌리 한 개 가격이 소 40마리 가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50마리의 가격, 60마리의 가격, 70마리의 가격으로 가겠죠. 아파트도 자 80평짜리를 80억에 사주는 사람이 예. 계속 있으면 가요. 그럼 한국에 그런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뭐냐면 우리 경제와 소득이 막 계속 업그레이드.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K-팝 스타도 옛날에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초고가 주택에 사는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K-팝 스타들의 수입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스타일 난다.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뭐 인터넷 IT 기업들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 이제 성공한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 뭐 그걸 2, 3천억, 5천억 뭐 이렇게 받고 외국 기업에 넘겨버려요. 옛날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중에 한 1,000억 들어왔다. 100억짜리 아파트 사죠. 왜 못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럼 늘어나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지금 가격이 꼭지점이냐, 그러니까 더 오르기 어려우냐, 아니면 더 오를 것이냐는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수요. 수요. 그런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수요라는 바탕이 될 게 거냐. 예. 돈 있는 사람의 수요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규제가 이제 강남 불패론을 좀 부추긴 오히려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 있죠. 예. 결국 똘똘한 한 채 결론은 그게 아닐까. 결국 똘똘한 한 채들을 다 찾다 보니까 아이고 뭐 안전한 그래도 강남이지 뭐라는 수요 때문에 오히려 없었던 수요도 자꾸 강남으로 맞아요. 예,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뭐 내년에 또 대선 이후에 또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의 어떤 시장은 착시의 시간, 혼돈의 시간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뭐 이제 종부세가 이제 이달 말쯤에 이제 막 속속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고 하다 보면은 아마도 아 이게 뭐 강남 쪽의 수요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좀 이렇게 정체되지 않을까. 네. 예.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도 이미 많이 줄었지만 결국은 뭐 거래가 계속 안 되다 보면 가격 상승에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 쪽 시장이나 한국의 또 금리 동향 이런 걸 A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미국도 지금 이제 뉴욕 집값이나 이제 또 런던 집값 같은 것들도 사실 뭐 강남은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바로미터일 수도 예. 있거든요. 그쪽의 흐름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 보입니다.